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700만, 대한민국 700만 회원이 다 우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2천만 가족이 우리를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원체 살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지금 문재인의 좌파 정책을 가지고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 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우리 경제인들이 우리를 편들어서 이번에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압승을 이번에 반드시 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가 다시 우리들이 시장 경제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보에 대한 걱정입니다. 남북회담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리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혈맹 속에서 안보가 튼튼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교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혹시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괜히 돈이나 퍼다주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갔다 왔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부분 퍼다주고 나서 결국은 지금 원자 핵이 개발이 되고 이제 겨우 또 다시 안정이 우리나라가 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실은 북미 간의 회담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잘 되면 좋으나 만약에 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목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제하려면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투표로 여러분의 뜻을 표시해야 됩니다. 좌파 경제정책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안보는 우리 함께 걱정하면서 해야지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선대위원장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조사는 우선 20%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기계로 하고 있죠. 드루킹이라고. 그런데 지금서부터 앞으로 20일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뛰시면 됩니다. 우리는 유정복이다. 우리는 아무개 구청장이다. 아무개 시의원 구의원이다 하고 무조건 뛰면은 결론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고우면하실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 유정복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서 새로운 인천을 여러분과 함께 끌고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가장 저음잖고 덕망 높으신 국회의원으로 소문나 계신 분이죠. 우리 남구갑의 홍일표 국회의원님의 경력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점잖다 이게 정치인한테는 별로 안 좋은 코멘트인데 하여간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여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정복 후보님께서 인천에 허구많은 곳을 하나 두고 굳이 여기에다 캠프를 차리셨어요. 저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 내빈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이 좀 오래돼서 낡고 엘리베이터도 잘 안 돼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구도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아니 좋은 건물 많잖아요. 송도나 뭐 이런 부평 대로변에 가면은 남구나 동구나 중구 이 구도심 여기는 정말 열악합니다. 유정복 후보께서는 구도심을 확실하게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를 캠프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구도심 재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복 후보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시고 새로 여기로 바로 시민 가까이 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 환영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정복을 설명하면서 일 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써붙였죠. 4년 전에 유정복 시장 그 당시에 유정복 후보 당선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 현직 시장을 상대로 했고 뭐 세월호니 뭐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당시 현직 시장이 한 얘기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내가 시장을 처음 해가지고 4년을 해보니까 인제 길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옳은 고백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한 번만 더 뽑아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한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딱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턴급이다. 유정복은 전문의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 경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문 영역이에요. 민선, 김포군수, 서구청장, 중앙회 행자부 장관 이런 거를 다 겪고 경험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예산이 언제 짜여져서 누가 결정한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지방세 최고 많이 확보, 우리 인천시 빚 3조 7천억 변제 이런 성취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전문인데 지금 4년을 겪었는데 어떻겠어요? 박사급 전문입니다. 박사급 전문의. 제가 볼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지금 경쟁 후보 나온 중에 이런 행정 경험 가진 사람 있습니까? 다 지금 나오신 분들 다 인턴급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인천시 부시장 1년에서 레지던트급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박사급 전문의한테 다시 한번 인천시정 맡겨서 우리 인천시정 4년 앞으로 정말 누구 허튼 사람한테 맡겨서 시행착오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일도 많고 놓쳐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우리 인천 시민들의 행복, 시민들의 경제적 성취 이런 거 계속 더 이끌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서울 이어서 인천이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서인부대 큰소리 쳤는데 엉뚱한 사람 나타나서 이거 엉엉으로 해가지고 다시 부산한테 뒤지는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 인천이 확실하게 제2의 도시로 올라서는 길, 그거는 바로 기호 1번 유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부갑의 홍일표 국회의원께서 경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천에서 샤프하고 스마트한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4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가 저희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전국 지방선거를 관할했습니다. 그때 수도권에서 3개, 서울, 인천, 경기 중에 2군데를 뺏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인천의 유정복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한 시장, 일 잘할 시장 그런 모토를 내걸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뭔가 우리 당이 변화하고 또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존경하는 황의원 대표께 또 서청원 대표께 김무성 대표께 최경환 대표께 전부 다 역전 앞에 나가서 시장 앞에 나가서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피켓 들고 우리가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정말로 처절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 선거 깨진다. 결국 우리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인천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뼈저리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처절함으로 무장하고 있나? 정말 우리가 이번에 끝까지 인천시장을 수상할 수 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정복이라는 실제 의식을 가지고 동심동체로 뛰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재도전할 때 전당대회 가면은 요란한 구호가 들립니다. 그 요란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4 more years, 4 more years. 4년 더. 유정복 시장 4년 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되죠? 여러분, 유정복 시장이 얼마나 지난 4년 동안 우리 인천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잘해오셨습니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정말로 인천시정을 너무도 역동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3조 7천억 빚, 정말로 재정위기 단체에서 그 빚 타개내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매일 얘기하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작년에 첫 삽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충청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고 광주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광명에 가시지 않습니까? 광명? 여기서 가는데 4, 50분 걸립니다. 그것을 땡겨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수인선을 이용한 2008 KTX 사업. 크게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외에 제3연륙교 사업, 서울 지하철 7호선 등등 정말로 활목할 만한 성과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로 인천으로서 기적같은 일을 해내셨느냐?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남다른 해안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탁월한 행정 경영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4년도 누가 시장을 해야 됩니까? 특히 인천같이 역사와 문화와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도시에 유정복 시장같이 풍부한 행정 경험, 탁월한 경영 능력, 행정 능력, 또 해안을 가진 분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답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유정복 구하고 할까? 유정복. 근데 그런데 상황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말로 평화가 도래하느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언론들이 같이 속된 표현으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판문점 평화선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완전한 비핵화, 지금까지 말밖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찰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IA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든 북한의 어떤 곳이든 불시에 시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완전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완전한 사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라늄 하나 만드는데 축구공 하나만큼의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500-600kg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면적보다 넓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축구공 하나만한 우라늄 숨겨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찰하러 들어가겠다? 정말로 꿈같은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핵개발의 상세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질렀던 온갖 만행과 범죄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한 사찰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완전한 사찰이 전제가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는 완벽한 거짓말. 이게 우리 대표께서 얘기하는 위장평화 쇼라는 겁니다. 또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핵없는 한반도와 북한이 얘기하는 핵없는 한반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 핵우산 제거해라, 전략자산 전개하지 마라 등등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세 가지를 들고 나올 겁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판문선언은 가짜 평화쇼, 무장 평화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식상은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북풍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야, 이게 아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정복 시장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뛰어야 됩니다. 그 뛰는 선두에 저 윤상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오선 같은 초선 의원이신데요, 부평갑의 정유섭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아이고 너무 제가 입안에 열기가 심해가지고 더워서 위도 좀 벗고 나왔습니다. 괜찮죠? 네. 시민 여러분, 6월 13일 날 저희가 선거에 좀 이겨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번 구호가 뭔지 아시죠?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렵니까? 지금 민생 경제 좋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제이노믹스라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물가 오르고 실업률 오르고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 문 닫고 이런 겁니다. 경제정책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표로 이번 6월 13일 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인천에서 이번 선거는 컨셉이 그래요. 일 잘하는 시장과 꼬투리만 잡는 후보. 우리 유정복 시장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조 7천억 여러 번 얘기합니다. 3조 7천억 빚 갚았죠. 인천의 각종 현안 다 해결했습니다. 7호선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 새 3년 6개월, 쓰레기 매립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동안 인천에 캐캐 묵었던 루어시티 비롯해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 해결했습니다. 이런 현안 해결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소장, 일 잘하는 시장은 누굽니까? 유정복입니다. 우리 저 민경욱 시당위원장 얘기하셨습니다만 서인부대, 서울, 인천, 서울 다음에 인천 만든 시장 누굽니까? 유정복입니다. 유정복입니다. 지금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세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셨죠? 북한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핵무기 감추고 핵을 흔들고 남한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예측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엊그제 제가 태영공사 만났습니다. 그 사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국민들의 지지는 저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킹 특검이 시작됩니다. 두루킹 특검은 좌파 세력의 민낯을, 좌파 세력의 가면을, 좌파 세력의 뻔뻔함을 벗겨낼 것입니다. 이 좌파 세력의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나는 근데 그 이상한 게, 저도 뭐 기업체 사장도 해보고 고위공무원도 해봤습니다만 젊은 여비서 데리고 내가 해나가는 건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가면에 찬 좌파 세력의 민낯이 벗겨지는 순간 국민들의 지지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선장, 인천의 기수, 인천을 끌고 나갈 사람, 4년 더 끌고 나갈 사람, 우리는 필요합니다. 유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내 사랑 유정복 하면 유정복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유정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유섭 국회의원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내 사랑 유정복은 사모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격려사를 한 번 더 청해 듣겠습니다. 인천의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시죠. 오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지내셨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황우여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동지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4년 전에 제가 어떻게 유정복 시장을 후보로 모셨는가 그 진땀 흘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정복 시장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정치의 힘에 아주 핵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방 정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이 지방선거가 아주 어려워서 전국이 다 이길 데가 없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의 일정이었어요. 제가 당대표로서 당의 최정예부재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부산의 수경수, 제주의 원희룡, 대구의 권영진, 울산의 김기현,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우리 경기의 남경필과 다 정하고 나서 인천, 내 고향 인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인천에는 누구를 시장으로 세워야 할까 고심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천에는 정치가 어려워서 누구를 대도 이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당대표인 저도 출마해라 이런 얘기까지 막 압박을 받을 때였어요. 저는 우리 유정복 시장을 만나서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고향을 살리고 앞으로 삼선을 해서 인천을 완전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붙여달라. 그리고 그동안 뭐 부채 많다 하면서 일을 못하고 아무 진전도 안 되는 시정을 일신해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우리 윤상현 그때 사무총장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 선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제가 지방선거 치면은 당대표가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제 목숨도 살려줬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이 선두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인천에서 이기는 승기를 잡으니까 전국이다. 그때 우리가 완승했던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그때 세월호니 뭐니 힘들었을 때 지방선거를 인천이 시작을 해서
전국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천은 언제든지 유정보 제가 그래서 감기기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정복 시장을 삼선을 시켜서 이왕 이런 큰 인물을 시장으로 내려앉힌 다음에는 우리 인천이 완전히 환골탈 때까지 우리가 일을 시키고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도 그만두게 하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유정복 시장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조사받고 시달렸겠습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그 많은 여러 가지 요새 말들 많은데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 하나의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 못하겠다 빚 많다 하면서 다 손 놓고 있던 일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유정복 시장은 빚도 갚고 한 손에는 빚 갚고 한 손에는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 지금 들어줬던 것입니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사사로운 부탁을 잘 안 들어줘요. 저도 마지못해 누가 뭐라 그러면 시장한테 한번 전화를 합니다. 안 들어줘요. 나는 바로 그런 유정복이를 사랑합니다. 유정복이가 선배가 얘기한다, 동네 어른이 얘기한다 그래서 했다가는 그 시장이야. 유정복.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시를 철학과 소신과 자기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시장 일을 해왔던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삼선을 마친 다음에는 크게 써먹을, 나라의 일꾼으로 써먹을 시장으로 우리가 거의 간직하십시다. 이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정복이 다시 한번 시장 일 시키실 각오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서구영 의장님께서 마음이 담긴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정복 후보님을 소개할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300만의 애인을 두고 계신데 인천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해오신 거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벅찬 마음을 잡아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후보님을 모십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14층까지 걸어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라오셔도 저기 많은 원로 선배님들이 저렇게 서 계셔서 제가 송구한 마음을 가둘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더 책임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에서 여러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무엇을 말씀드릴까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잠시 제가 어떻게 저희 오늘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회고를 해보는 시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재학 시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일찍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부끄럼 없이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조금 성실하다는 인정을 받아서인지 36살 때 군수를 하고 37살 때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인천 서구청장을 지낼 때 김포 국민들이 연일 시위대가 와서 저희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30대 정말 젊은 나이에 제가 사표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김포는 사실상 저하고 지연, 혈연, 학연 아무 연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제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는가 하고 선거 20여일 전에 서구청장을 사표내고 김포군수에 나갔던 겁니다. 물론 정당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여당, 야당 후보가 얻은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정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운명을 좌우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정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이 흔히 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라 저한테 부름을 요구한 그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다 하는 것이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정말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10만 됐던 김포가 지금 40만 대 도시가 되고 이제 지하철이 들어가게끔 했고 신도시를 만들고 상점벽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업적으로다가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장관을 2번을 지냈습니다. 장관을 지내면서 2번의 청문회에서 저는 여야 만장일치로 그날 청문회가 통과되는 그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진정성을 갖고 하고 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제 인생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다시 저희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어진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큰일 났습니다. 선거가 지냐 이기냐가 큰일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 인천이 큰일 났습니다. 인천은 부채도시로서 이 치욕적인 오명 속에 있습니다. 하루 이자만 12억, 1년 이자가 4,500억인 이 인천을 어찌하오리까? 또 인천의 많은 문제들은 그대로 정치되어 있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제3연육교, 수도권 매립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어느 하나 것도 추진되지 못하는 그 4년 동안을 보면서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이 부실을 어찌하오리까? 또 하나 부패 문제 이것도 어찌하옵니까? 시장 측근들이 부패로 다 감옥 가고 이런 부채도시, 부실도시, 부패도시 3부를 극복하지 않고는 인천이 미래가 없습니다. 어찌하오겠습니까? 저는 또 저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중앙에서 우리 황우여 부총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탄탄한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지만은 나를 필요로 하는 내 고향 인천이 있다면 저는 저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던졌습니다. 저는 위기에 빠진 인천을 살려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치에 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으로서만 오로지 전념했습니다. 그 전념의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 10년 동안 본청 부채가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인천시는 지난 2월부로 부채도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재정 정상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많은 풀지 못했던 현안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야 이거 10년 동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 단 하나도 있습니까?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천의 미래는 어떠한 희망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있다고 보고 최초 인천 시장으로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산 정상을 50년 만에 개방시키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천발 KTX를 추진해서 기적과 같이 4년 만에 지금 2년 동안 국가 예산이 확보돼서 3년 뒤에 2021년도에 인천에서 출발한 KTX가 대전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대구 광주까지 1시간 50분입니다. 3년 2021년도에 개통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수인선을 따라서 거기서 경부선을 접속시키는 사업이 시작돼서 3년 뒤에 드디어 인천 중심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Always 인천입니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공항길, 바닷길, 육로길. 인천에 이렇게 인구 300만 도시로 커 나갔지만 국립문화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세계 박물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제가 유치해서 송도에 추진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월무도에 추진하고 있고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3개를 인천시가 몽땅 유치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내고 수조의 경제적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미 1단계가 개장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을 갖고 이제 제3차 운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의 운명, 제2의 운명은 유정복이 큰 변신이었습니다. 제3의 운명은 유정복의 변신이 아니라 바로 인천 시민의 변화고 인천 시민의 행복 시대를 여가는 시민의 운명을 정할 그 날이 바로 6월 1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얘기로다가 시민을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5가지 큰 공약 전부 실천했습니다. 이번에 5가지를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5가지 큰 거 연차적으로 하겠지만요. 우선 부채 제로 도시한다. 여러분, 부채를 4년 동안 3조 7천억 갚았는데 남은 시본청 부채 3조 그거 확실하게 부채 제로 도시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유정복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는 복지 제1도시를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채를 갚으면서 복지 예산을 얼마나 줄였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 4년 동안 복지 예산 증가율이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1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의아스러워합니다.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금년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하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얘기합니다. 제가 64만원, 1인당 64만원이었던 복지비가 금년도 96만원으로 50%가 늘어난 겁니다. 시민 제1의 복지도시를 만들어간다. 그것은 지금 4년 만에 우리가 경제 2위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부산을 제끼고 서인부대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제1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건 곧 또 내일 발표를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유정복이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녹색교통도시입니다. 제가 말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천발 KTX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된
아마 국책사업은 없었습니다. 유정복이 하면 됩니다. 이제 경인전철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냅니다. 지하고속도로가 2024년까지 개통이 되고 경인전철이 지하화되면 인천은 천지개벽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50년 전에 개통된 수건이었지만은 경인전철 이 철도는 120년 전이었는데 120년 수건을 유정복이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경인전철이 지하화되고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로 들어가고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고 원도심 부흥의 신호탄이 쏘여졌을 때 인천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유정복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 활력 도시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활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죠? 경제입니다. 경제 부흥이 없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정 건전을 이룩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복지비를 이렇게 대한민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증가를 많이 시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경제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대위원장의 소상공인도 와 계십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고 세수가 되는 겁니다. 거창한 구호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는 데 총력 노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약속됐고 마지막으로 해양 1등 도시 얘기했습니다. 인천은 바다를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 옹진 우리의 보물섬입니다. 이 보물섬이 말로써 보물섬이 아니라 인천의 희망, 대한민국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이 해양 1등 도시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항 18부를 비롯한 해양 마스터 플랜이 이미 2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통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중구와 동구, 동인천 일원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그것이 바로 원도시 부흥입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구호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3조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1,800억의 예산 투입 결정도 이루어놨습니다.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유정복이 하면 됩니다. 원도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복의 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6월 13일 날 투표하는 날은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선거합니다. 그러나 나와 가족과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4년이고 아니 어쩌면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민주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투표가 기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가 한풀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를, 우리를,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정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4년 동안 되돌릴 수 있습니까? 다시 그 부채의 악몽과 같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서 마치 대통령이 정당 대표가 와서 인천을 통치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분에 젖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정당 간 대결하고 세대결을 잡는다. 이것은 10조 원의 예산을 갖고 우리 살림을 할 그 시장을 대표를 뽑는 일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4년 동안의 모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아니 10년, 20년의 운명을 좌우할 시장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8년 전의 상황하고 4년 전의 상황,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비교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이고 이 중대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6.13 승리는 반드시 시민이 승리하고 인천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의 꿈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은 지금부터 6.13일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승리를 일구원해서 그 행복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하루에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4년이요 10년이요를 좌우한다는 이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인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십시다. 저는 4년 전에도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저쪽에 있는 당의 시도지사를 뺏쳐온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시도지사 중에서 뺏쳐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번 선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인천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민의 행복을 반드시 이뤄나가도록 합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여 꿈을 이루고 그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후보께서 출마의 변을 감동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민 캠프 개선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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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 시민 캠프 개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복 방송국에서 잠시만 끝까지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사분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더워서 내려가시기에 괜찮으신 분은 더워서 내려가시는 것이 많이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혹시 두 번째 오늘 끝나는 분들께서 한번 더 안전하시지 않고 조심해서 일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